우리가 어떤 환자를 도와주고 있을 때요, 긴 병을 갖고 있어서 그 병을 계속 도와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긴 병을 치료하던 것, 그것은 잠시 멈추고 갑작스럽게 생긴 그 감기, 그걸 먼저 치료한 다음에 그 병이 나오면 다시 긴 병을 치료하는 게 치료의 원칙이거든요. 그와 같이 오늘은 그야말로 오늘날 심각한 질병, 너무너무 심각한 질병, 그거 함께 토론해보고 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봐주십시오. 네, 중국 베이징. 중국 베이징은 우리나라보다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들은 최근에 방독면까지 쓰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부 튀는 사람이겠지만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미세먼지는 이미 한번 다뤄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야말로 삶침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의과학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과학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업데이트가 조금 늦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방송 대본 준비하는데 5일 걸렸어요. 5일.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아니 짧게라도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또 준비되는 대로 또 방송 녹화해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할까? 아니면 완벽하게 다듬은 후에 녹화해서 보내드릴까 고민하다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미세먼지를 다룬 바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비록 미세먼지에 노출됐을지라도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가 의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5일 동안이나 뒤져서 오늘 화요일 오전에 지금 녹화합니다. 다소 업로드가 지연되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드리자라는 저의 충절을 감안하셔서 업로드 늦어진 점 양해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폐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사실 미세먼지는 갖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폐암이에요. 폐암만 심각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함께 여러분들이 온갖 TV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접할 수 없는 내용, 미세먼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먼저 황사와 미세먼지,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황사주의보와 미세먼지주의보, 여기 환경부 기상청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황사, 중국 모래폭풍 괄호 열고 몽골 모래폭풍 괄호 닫고, 이것은 제가 삽입한 거예요. 몽골에서 불어오는 모래폭풍도 황사의 주 요인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이거 삽입했습니다. 원래 환경부 기상청 자료에는 몽골 모래폭풍은 안 들어 있었습니다만, 예보기관 황사는 기상청에서 예보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황사가 심각하다 할 때 특보를 발령하잖아요. 역시 기상청에서 발표합니다. 네, 어떠한 경우에 특보를 발령하냐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PM10의 그 미세먼지 황사먼지가 1입방미터당 400 마이크로그램에서 800 마이크로그램을 상회할 때 특보를 내린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2시간 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특보를 발령합니다. 그런데요,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 대기 오염물질, 이것은 예보하는 기관이 기상청이 아니고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예보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대기 오염 농도가. 특보 발표 기관은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특보를 내립니다. 어떨 때? 네, 미세먼지는 PM10 또는 그 이하의 아주 미세한 초미세먼지가 1입방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에서 3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넘게 지속될 때 발령한다고 합니다. 이걸 잘 봐주세요. 1999년 현재 지구상에 여기 황사 농도를 측정한 그래프예요. 여기 보시면 황사, 미국의 서부 지역, 그리고 남미의 서부 지역, 여기 아프리카에는 북아프리카 지역과 리비아 사막 등등이 있는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아프리카 남부지방, 아랍 전체 지역, 중앙아시아, 몽골,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호주에도 서호주 지역과 호주 중앙 부위, 사막화된 곳, 이런 데서 황사가 발생합니다. 한국은 여기 있죠, 여기. 황사는 중국과 몽골에서 날아오는 것,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황사의 기상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미세먼지는, 이것은 2006년 8월 17일부터 2007년 4월 10일까지 미국 나사에서 촬영한 지구상의 기상도예요. 여기 표를 보시면 녹색, 여기 녹색 보이시죠? 녹색은 검은 탄소와 유기탄소, 그러니까 대기 오염 물질이에요. 빨간색은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빨간색은 황사먼지를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 흰색은 황산염이에요. 대기 오염 물질. 파란색은 해염을 가리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황사의 영향도 받고, 그리고 검은 탄소와 유기탄소, 황산염 등등의 대기 오염 물질에도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지리적으로 좀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 이거 왜 정부에서 대책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는 거야 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분들도 계시죠. 오죽하면 대통령 지지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까? 그런데 황사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이나 몽골에서 편서풍을 타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미세먼지 역시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중국 탓만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중국 탓이야? 아니야. 우리 탓이야. 우리 스스로의 탓이야. 우리나라의 문제다. 의견이 분분해요. 우리는 합리적인 견해를 좀 갖자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세먼지의 주범 확실히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중국 탓인가? 우리나라 자체 탓인가? 네, 그러면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한 거. 미세먼지 10이란 무엇인가? 먼저 미세먼지를 일컫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표현들이 있는데요. 가장 널리 쓰이는 게 particulate matter,
바다 발음으로 하면 파리큘레이로 메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PM10은 지름이, 미세먼지의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10미크론 짜리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러면 1미크론은 100만 분의 1미터가 1미크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세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그거보다 4배 작아. 2.5 미크론. 자, 이러한 초미세먼지 어떻게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토론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두 중국산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우리 잘못도 있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기상도를 보면 모두가 메이드 인 차이나구나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힘이 실리는 도표죠. 그렇습니다. 거의 중국에서 날아오는 거야. 그렇죠? 여기도 보세요. 거의 중국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해로울까요? 일단 모든 미세먼지는 메이드 인 차이나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나라로 볼 때는 서부 지역이고요, 서해안 쪽이고, 차이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동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의 대부분의 산업체가 이 우리나라로 볼 때는 중국 서해안에 있어요. 아니, 중국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동해안에 있다. 공업지역이 전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먼지가 이렇게 날아오는 거지. 당연히 해롭죠. 당연히 해로워요. 온갖 공장에서 굴뚝 연기가 나옵니다. 해로운 물질들이. 그것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게다가 황사가 또 우리나라로. 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다? 그 말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메이드 인 코리아자에도 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합리적인 견해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부 당국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우리 스스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우리 스스로가 협조할 것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중국의 미세먼지 분포도예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분포도 거의 모두가 편서풍을 타고 오는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에어코리아 국책연구기관이에요. 우리나라에. 에어코리아에서 2019년 3월 8일 21시 기준에 미세먼지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수도권으로 미세먼지가 밀집되어 있죠. 수도권으로. 그리고 부산에 미세먼지가 밀집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들은 그렇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이 도표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부산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봐도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우리나라 자체 미세먼지의 주범 중에서는 가장 크다. 그런데 여기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도 영향을 준다? 보세요. 영향 주잖아요. 자, 강원도를 비롯해서 경북, 저쪽 동해안 지역이 많습니까? 서해안 지역이 많습니까? 네, 서해안 지역이 많아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과 우리나라 자체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또 산업체, 석탄 화력발전소, 그리고 석유를 떼는 화력발전소, 네, 그런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그것이 뒤섞이는 거예요. 이것만 범인입니까? 자동차가 아스팔트를 달리면 아스팔트도 닳고 자동차 타이어도 닳아요. 거기에서 분진 오염물질, 초미세먼지가 거기에서도 나오고요. 네, 건설 현장에서도 나오고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나오고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도 나와요. 메이드 인 차이나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섞여 있다. 미세먼지는.
굳이 따지면 어떤 날에는 미세먼지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55%가 될 때가 있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45%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날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70%가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제는 30%일 수가 있고요. 어느 날에는 한국제가 70%인 날도 있어요. 그것은 한반도 상공, 한반도 주변에 부는 바람의 영향도 있습니다. 한국산과 중국산이 뒤섞여 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체 배출가스 등등이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그것이 초미세먼지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미세먼지가 어떻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가? 제가 자주 들어가는 영국 캔서 리서치에서도 대기 오염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자, 서의학에서는요, 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물질이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담배입니다. 담배. 담배가 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물질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한 케이스를 보니까 담배로 인해서 암에 걸린 케이스가 33,500건. 그런데 대기 오염으로 암에 걸린 케이스 3,600건. 그러니까 나는 담배 한 대 못 피우고 술은 밀밭에도 못 가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담배 안 핀다고 암에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이 도표를 보니까 여기 대기 오염으로도 암에 걸릴 수 있어. 그리고 미국 폐협회에 들어가서 입자오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먼저 이러한 영상이 뜹니다. 보실래요? Particle pollution is dangerous because the particles are so tiny that they bypass the body's natural defenses and lodge deep in the lungs where they can cause serious damage. 네, 여기 나레이션을 옮겨보면 배기가스의 더럽고 연기가 자욱한 부분은 입자오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압도적인 증거는 입자오염이 예를 들어 배기가스 연기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입자오염은 심장질환, 폐암 및 천식 발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폐의 성장과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것. 그러면 아까 PM10, PM2.5 말씀드린 거 그림으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은, 사람의 머리카락은 50미크론에서 70미크론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바닷가의 모리알, 해변에 모리알 있잖아요. 그 모리알의 작은 입자들을 보면 최소 작은 게 90미크론 정도 된대요. 90미크론. 이 파란 부분을 10미크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파란 부분에 빨간 동그라미가 4개가 들어있죠. 4개가. 설명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기의 차이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즉 미국 폐질환협회에서 빌려온 글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크기의 차이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의 천연 방어는 우리 몸에서 큰 입자를 기침하거나 재채기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그러니까 90미크론 또는 50에서 70미크론 이런 것들은 코로 들어오면 콧대에서 감지해서 에취 하거나 이렇게 기침을 해서 뱉어낸다 이거예요. 기침을 해서. 이거 천연방어다. 천연방어. 자, 먼지가 확 들어왔어요. 그럼 재채기 하잖아요. 길 가다가 갑자기 돌개바람이 불면서 먼지가 확, 그럼 기침, 재채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입자들은 굵다. 그러니까 굵은 입자는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서 몰아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기도 점막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해서 뱉어내면서 혹은 기침으로 가래를 뱉어내면서 그것을 몰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방위는 즉 조건 반사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 면역은 직경이 10미크론보다 작은 또는 단일 인간의 머리카락의 직경의 약 7분의 1인 더 작은 입자는 막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거부 반응 없이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입자들은 폐에 갇히게 되는 반면 가장 작은 입자는 여기서부터 잘 봐주세요. 우리가 살아남는 데 필요한 필수 산소 분자처럼 폐를 통과하여 혈류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가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초미세먼지 PM2.5 미크론 2.5 미크론짜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저항 없이 코를 통과하고 기도를 통과해서 폐포를 통해서 혈류에 섞이게 된다. 온 몸을 돌아다닐 수 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거친 입자, 그림에서 파란색, 여기 잘 봐주세요. 그것은 직경이 2.5 마이크론에서 10 마이크론 사이이며 PM10에서 2.5라고 합니다. 밀입자, 즉 핑크색, 그 점으로 표시된 것은 그것은 직경이 2.5 미크론 이하이며 PM2.5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요 파란 게 요거예요. 요것이 10미크론이란 말이에요. 아주 미세한 거. 그런데 여기에다가 빨간 점을, 동그라미를 4개를 나란히 배치해봐요. 요 각각이 2.5야. 초미세먼지. 그런데 10 이하는 폐를 통과해서 혈류에 섞일 수 있다. 그래서 온갖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마스크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실래요? 마스크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